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 스페셜. 저희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그럴까요? 하죠. 예. 요새 최근에 이뻐지는 것들 많이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뻐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네. 또 요새는 이뻐지는 수술 대신에 시술? 제가 알기로는 시술 네. 굉장히들 많이 하고 계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예. 관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재료도 많고 또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술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시술 후에 또 붓거나 또 불편하거나 네네네. 굉장히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주변에 많아요, 생각보다. 아, 그런데 이럴 때 저희가 또 잘못된 혹시 보형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이럴 때는 일단은 이물질 제거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네. 이물질 제거는 언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조주원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조주원 원장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세요. 네. 여러 가지 아까 이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네. 좀 저희 깜짝 놀랐어요. 또 네.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또 아까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물질 제거란 말 그대로 인체에 인위적으로 무언가 넣었던 재료들을 예. 뭐 수술을 통해서 뭐 다시 빼내는 이런 원상복귀하는 치료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새는 수술도 많이 하시지만 이제 뿌띠 성형, 그래서 아. 뿌띠 성형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 이물질 제거라는 그 타이틀이 원래 이제 정상적인 뭐 보형물이나 뭐 필러나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지만 네. 가장 많은 거는 이제 불법 시술 같을 때 가장 많겠죠. 네. 그래서 미용 목적으로 이제 불법 시술을 하시거나 뭐 필러를 맞으시거나 지방 이식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시술로 인해서 뭐 피부가 딱딱해지거나 뭐 아니면 뭐 얼굴이 변형이 생긴다거나 네, 피부 네. 괴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이물질의 종류나 그다음에 뭐 시술 부위, 그다음에 미용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제거와 함께 보건 수술까지 같이 진행하는 게 보통입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이물질 제거라고 네.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이물질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들의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이물질이라고 부르는 게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원장님? 네, 굉장히 많죠. 네. 많고 이제 뭐 공업용 실리콘도 있고요. 오. 그다음에 뭐 파라핀, 네. 뭐 바세린, 봤어요. 그다음에 뭐 불법 콜라겐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불법인 거고요, 보통. 예. 그다음에 이제 합법적인 건 뭐 실리콘이나 필러,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합법적인 우리가 재료들인데요. 그래서 예전부터 야매주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부터 뭐 미용실이나 뭐 일반 가정집에서 그 의료인이 아닌데도 뭐 시술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성행했었는데 지금도 뭐 지금 남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또 그러다 보니 이제 그분들이 늘 때 이건 필러야 괜찮은 거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액상 그 실리콘인 경우가 많거든요. 뭐 바세린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이게 만약에 맞게 되면 피부 부작용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정식으로 인증되지 않은 그 이런 물질을 피부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피부 부작용, 뭐 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네.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네, 지금 그다음에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요, 굉장히 다양한 이물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는 뭐 고음용 실리콘, 바세린, 파라핀 이런 것도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아까 제거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런 굉장히 많은 이물질들을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나요? 예. 아마 여러 가지 아까 뭐 불편한 것도 얘기해 줬는데요. 이거 꼭 저희가 이건 제거해야 돼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기준이 있나요? 네, 그 보통은 실리콘이나 이제 보형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고체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예.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 우리 불법 시술이 전부 액상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들어가는 건 액체인데 거기에 굳으면서 안에서 그 저기 중력 때문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피부 괴사가 오고 피부 궤양도 생기고요. 각종 폐색증도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술부에 염증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얼굴 형태가 변형되고 그 이물질의 이동도 생길 수 있어서 이럴 때는 꼭 수술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료화면 준비됐는데요. 보시고 설명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물질 제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 이제 보통 이물질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불법 시술이 있을 때 제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대표적인 사례는 뭐 피부 촉감이 둔화되거나 시술 후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물퉁하게 피부가 된다거나 피부 괴사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저기 제거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겉보기에만 이런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하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이물질 제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게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코 성형이나 예. 가슴 성형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적 작은 절개를 통해 가지고 손쉽게 우리가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러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인 필러 같은 경우에는 히알라제라는 그 녹는 주사가 있거든요. 네. 그걸로 해서 간단히 제거가 가능한데 그리고 한 십몇 년 전에 뭐 아쿠아미드나 그 어메이징 겔이 많이들 그 유행했었는데 이런 거는 그래도 비교적 그 시술부에 조그마한 절개창을 내 가지고 짜주면은 대부분이 제거되는 그런 비교적 쉽게 제거가 됩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불법이죠. 불법 그렇죠. 시술. 예. 제가 이거를 이제 모래에다가 물 뿌리는 거를 많이 지금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그 모래 주머니에 물을 뿌렸는데 보통 환자분들이 이제 그거를 제거를 완전히 제거를 원하는 경우에는 물기만을 싹 빼달라는 거가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물기만 빼는 건 불가능한 거고요. 예. 그러면 빼다 보면 모래까지 같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게 그래서 2차적인 변형도 남고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정말 이해가 쏙쏙 되는 것 네. 같은데 물기만 제거한다고 해서 덩어리가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더 모양이 이상하고 네. 안 좋을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보통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제거하고 나면 그 공간 빈 공간에서 더 이상하게 울퉁불퉁하거나 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채우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래에다가 덩어리를 빼면 공간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귀 여기 볼이나 네. 광대 쪽에 이제 우리 이물질을 넣었을 때 얼굴을 좀 통통하게 한다고 넣었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거해줌과 동시에 스마스 안면 거상술이라는 수술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같이 해주면 이제 처진 피부도 당겨주기도 하지만 그 공간에 빈 공간에 흉살이 차오르는 거를 예방하는 효과도 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 많이 시술하는 데가 턱끝, 뭐 날렵하거나 뭐 턱이 좀 무턱인 분들 이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턱이 그 이물질이 밑으로 처집니다. 그래서 턱이 많이 처져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반절개로 해서 그 이물질 제거와 함께 턱끝 올림술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 효과가 있고요. 또 눈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눈밑 애교나 눈꼬랑이 채운다고 넣으신 분들 제거와 함께 하안검술도 같이 병행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입술도 도톰하게 하신다고 이제 이거 뭐 필러를 맞으시면 좋은데 또 이물질을 맞으셔서 부작용이 났다면 이물질 제거와 함께 입술 축소술까지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물질 제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하면 기능적으로 조금 좋아지고 보기에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일석이조 그렇죠. 수술이 될 수가 그러니까 있겠네요. 굉장히 이걸 제거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걸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제거.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다시 또
원래 제 모양도 가지면서 그렇죠. 또 예. 기능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게 더 네네네. 필요하겠네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이 이물질 제거가 재건의 역할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가 나온 김에 최근에 보니까 가슴 확대 보형물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보형물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혹시 뭐 고체용 이런 이물질의 보형물도 속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그 가슴 보형물도 이제 예, 예, 예. 합법적인 뭐 FDA 승인 받은 음. 합법적인 그 보형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옛날에는 이제 우리 가슴 수술 후에 가장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구형 구축이 온다거나 피막 구축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보형물에 변이가 생긴다거나 이런 문제로 많이 이제 상담들 오시는데 요즘은 뭐 다른 이슈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 제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뭐 신문 기사에서 정말 크게 2018년에 이게 이슈가 된 게 있어요. 아. 여성들 사이에서. 아. 2018년에 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아. 뭐 업계에서 뭐 선도 업체들의 이제 좀 어떤 유명한 업체가 있는데 이 가슴 보형물에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이름도 어려워요.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유발한다는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어요. 그 아무래도 사실은 남자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런 네. 거에 대한 거를. 그런데 네. 우리 여성분들은 네. 많이 아마 이런 거에 대한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셨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암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림프종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이뻐지려고 뭔가 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암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네. 하여 그러면 이 역형성 대세포 이름도 어려운 림프종 과연 네. 어떤 질병인가요? 이제 보형물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요. 그 T세포에서 유래된 림프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저기 보형물 주변에서 보통 발생한다고 밝혀져 있고 현재까지는 1997년도에 처음 보고된 이래 현재까지 한 500명 이상에서 그 전 세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2019년도에 첫 사례가 보고된 이래 네. 지금까지 3명분이 오. 아. 저기 좀 걸리신 걸로 돼 있고요. 근데 현재까지는 사망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네. 안 계시고 이게 이제 발병률이 보통 많게는 뭐 10만 분의 1에서 아니 적게는 10만 분의 1에서 이제 저기 보형물에 따라서 많게는 3,000분의 1까지도 지금 발생 빈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뭐 제거한 사진도 보니까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걱정스러운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보고가 되고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예. 근데 제가 좀 이렇게 그래도 오늘 이게 나오신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어떤 보형물이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그 눈대 어떤 표면을 좀 잘 붙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약간 거친 표면을 갖는 그런 보형물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보형물이 좀 잘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이 림프종의 가장 큰 중요한 거는 그 보형물의 표면 상태가 가장 중요하고요.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저희가 표면이 좀 까칠까칠한 그 텍소 타입과요, 그 매끈한 스무 타입으로 나누는데 보통 그 동안은 저희 텍소 타입이 그 피막 구축의 그 발병률을 많이 낮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변이도 별로 없다고 그래서 많이들 사용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림프종의 그 68% 그 림프종 환자의 68% 이상이 저기 이 텍스처 타입을 쓰신 분들이 다 발병이 된 걸로 보고되고 네네네. 있고 이제 그 스무스 타입을 쓰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한 케이스도 지금 보고된 건 없지만 아직까지는. 네. 앞으로 또 연구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스무스 타입도 간과하지 말고 계속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더욱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보통 여성분들이 어떤 몸매를 부각하기 위해서 가슴 보형물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 뭐 유방암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나서 재건 목적으로 하시는 네, 경우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보형물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왜 발생하는지 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의 원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 발생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발생 기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보통 그 보형물 주변에 세균 생태계, 그다음에
그 염증, 그다음에 유전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되게 혹시라도 이렇게 가서 뭐 보형물을 하셨던 분은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그럴 같아요. 것 이렇게 같아요. 네. 내가 혹시 어떤 걸 했는지 좀 이런 걱정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과연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그럼 어떤 증상이나 이런 거 혹시 자기가 혹시 뭐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자가진단 같은 거 해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나요? 자가 진단은 없고요. 일단은 수술 후 하시고 나서 보통은 8년에서 10년 사이에 이게 보고 진단이 되는데요. 환자분의 80% 이상에서는 장액종이 발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30%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피막구축, 구형구축이 나오고 있고요. 15%에서는 이제 보형물 주위에 종괴가 관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신 분이면 수술하신 지 1년 이상 지나고 나서 한쪽 가슴이 지나치게 부풀어 오르거나 뭐 장액종이 생긴다거나 그다음에 뭐 비정상적인 구형구축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보형물 쪽에 종괴가 있으면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심이 되면은 이제 우리 간단하게 그 초음파나 MRI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무조건적인 수술보다는 일단은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장액종을 한 50mm 정도 이상을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종괴가 있을 때는 조직 검사나 병리 검사, 면역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 정도 증상이라고 하면 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증세가 아니라도 뭐 유방암 같은 것도 의심해 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증세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좀 의심이 되는 경우나 또는 그냥 보형물을 갖고 있는데 혹시 이 소식을 듣고 혹시 제가 또 새로 교체를 해야 하는 건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의 치료와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예후는? 예, 그 다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보다는 이 보형물 관련된 림프종이 예후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지만 그 단서가 있는데 그 빠른 진단과 그 적절한 그 검사를 했을 때 이런 예후가 좋은 것이고요. 네. 치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른 진단과 완전한 외과적 절제술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한 외과적 절제술은 그 보형물도 말할 것도 없고요. 네. 항상 우리 수술을 하면 보형물에 싸고 있는 피막이 있거든요. 그 피막을 완전히 절제를 해줘야 완전한 절제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전문가들은 그래서 예방적으로 이 수술을 하는 것은 별로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네. 근데 지금 권하진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고 굉장히 예후가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럼에도 왜 어떻게 보면 불안한 거 있잖아요. 내가 네. 이런 거를 보형물을 했고 아까 거친 표면을 했던 거 내가 안다 그러면 이런 게 좀 내가 불안해. 이거 좀 꼭 제거하고 싶어. 뭐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미리 제거해야 하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네. 해결해야 되나요? 그래서 원장님과 이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겠죠. 네. 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 림프종이 그 낮은 발생률하고요. 그다음에 조기 치료하고 할 때는 그 높은 치율, 그다음에 그러나 또 재수술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형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상담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합법적인 보형물 또는 이물질이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게 좀 문제를 일으켜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굉장히 걱정하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이물질을 제거하게 된 실제 사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네. 어떤 뭐 부분들에서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 보이는 이제 화면에 보이는 분은 이제 그 옛날에 그 파라핀을 맞으셔가지고 코 이제 제거를 하면서 동시에 코 융비수를 같이 진행했던 분이고요. 그 이물질 지금 제거한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 다음 사진은 이제 보시면 제가 사실은 어저께 수술하신 분인데 수술은 이제 3일 전에 상담을 하시고 좀 빨리 수술하신 분인데
지금 오늘 주제 같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제 조직 검사를 보내봤는데 그 99년도면 굉장히 오래되셨죠. 22년 전에 수술을 하셨는데 갑자기 한 달 전부터 한쪽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안 맞는 거는 이제 텍스트 타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식염수백을 또 쓰셨고 그래서 약간 뭐 티피컬하진 않지만 전형적이진 않지만 좀 의심할 만한 지금 사례로 봐서 제가 어저께 수술하면서 장액종하고 조직 검사까지 다 지금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결과를 보면 알겠죠. 예, 어떻게 보면 새로이 보고될 수 있을 만한 케이스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시술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불법 시술 간단하게 뭐 설명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시면요. 네. 저기 이제 자기 몸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네. 또 네. 특히나 얼굴은 뭐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 만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인데요. 예. 그건 친구 따라서 뭐 저렴하다고 그다음에 뭐 아무렇게나 아무데서나 뭐 미용실이나 이런 데 가서 혹시 유혹이 있으더라도 절대 받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런 불법 특히 파라핀, 뭐 액상 실리콘 이런 경우는 성형외과적인 암이라고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수술이 어렵고 정상적으로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 몸은 소중하기 때문에 꼭 네. 어떤 시술을 받을 때는 꼭 전문가를 찾으셔서 시술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네. 해주셨는데요. 네. 예. 오늘 불법 시술 절대 싸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조선호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건강 스페셜에서 준비한 소식은 정말 아쉽지만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알차고 건강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